발표 주제는 트렌지 게이트웨이를 사용한 AWS 다중계정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임채정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임채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클래스 메소드 AWS 사업본부에서 AWS 환경의 설계나 구축 등의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클래스 메소드는 도쿄가 일본이 본사여서 저 지금 일본 도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AWS 재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올 서티피케이션 엔지니어라고 모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약간 이벤트? 상 같은 거를 주는데 저도 이제 2022년부터 3년 동안 올 서티피케이션 엔지니어를 받아왔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제 받고 싶어서 요즘 들어 또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니까 좀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이제 여기 참가하신 분들도 AWS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같이 화이팅입니다. 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목차는요, 총 이렇게 세개로 되어 있고요. 먼저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한 AWS 다중 계정 네트워크를 어떤 상황에서 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뭔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랑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랑 그 어떤 상황에 사용을 하고 왜 사용을 하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짓 게이트웨이입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AWS의 그 VPC 환경이랑 온프레미스 환경 등을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전송 허브 서비스이고요.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함으로써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고 효율적인 트래픽 라우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은 VPC나 온프리미스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AWS 서비스 간의 연결을 단순화하고 확장성을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대규모 시스템의 대규모 시스템에 많이 사용을 하고, 특히 멀티리전이나 멀티 계정 아키텍처에서 많이 활용하는 서비스인데요. 혹시 트렌치 게이트웨이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이 문장을 봐서는 사실 어떤 서비스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처음 접했을 때,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제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이해를 하고, 나중에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문장을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이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문장을 봤을 때,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를 하는 게 오늘 발표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와 VPC 피어링이라는 서비스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혹시 VPC 피어링이라는 서비스는 조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 AWS에서는 이 VPC라는 독립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독립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다른 VPC랑 기본적으로 통신이 불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VPC를 그러니까 두 개의 VPC를 서로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이 VPC 피어링입니다. 그리고 트랜짓 게이트웨이도 비슷한 서비스로 VPC와 VPC를 서로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두 개의 다른 점이 뭐냐면 VPC 피어링 같은 경우는 1대1로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트랜짓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1대4로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VPC 피어링은 뭔가 좀 상대적으로 간단한 네트워크 아키텍처일 때 조금 사용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1대1 연결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단순한 설정이고 조금 빠르게 설정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반대로 트랜짓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연결된 대규모 조직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리전을 사용하는 아키텍처라거나 지금 이 그림처럼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하는 구성일 때 그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약간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네트워크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중앙에서 네 개, 그러니까 여러 개의 VPC를 그 VPC의 네트워크를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성을요, 똑같이 VPC 피어링으로 연결을 해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VPC 피어링 같은 경우는 1대1로 연결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VPC당 연결해야 되는 VPC당 그 네트워크 연결을 개별적으로 해야 돼서 예를 들어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지금 4개의 선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을 VPC 피어링 같은 경우는 6개의 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VPC를 4개일 경우에 예시이고요. 실제로는 대규모 조직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10개나 20개인 경우에는 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면 더 단순화되고 뭔가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를 하기도 더 편한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구성도를 엄청 간단하게 그려봤거든요. 이해하기 쉽도록.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도를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어발식 구성도죠. 이렇게 여러 VPC로 연결을 해서 여기서 이제 트래픽을 관리를 하고 뭐 예를 들어 1번에서 5번으로 트래픽을 보내도록 설정을 하는데 1번에서 7번으로는 트래픽 보내도록 설정하지 않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트래픽을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설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이 예시에서는 VPC 2-1에서 2-1과 2-2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 구축을 한 후에는 이 어타치먼트라는 애를 생성을 해서 이 VPC와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우팅 테이블이 필요한데요. 트렌지 게이트웨이를 작성할 때 기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트렌지 게이트웨이를 구축하는 사람이 따로 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서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시에서는 기본 라우팅 테이블이 생성됐을 때 예시를 지금 말할 예정입니다. 라우팅 테이블까지 생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어타치먼트를 이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VPC부터 이 어타치먼트에 할당된 라우팅 테이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면 이제 동적 라우팅 추가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 기본 라우팅 테이블에 이 사이다가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추가된 이렇게 VPC에 사이다가 추가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통신이 가능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정적 라우팅을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개별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2-1 VPC가 여기 파란 색깔 루트 테이블이랑 연결이 돼 있고 2-2 VPC는 오렌지 색깔 라우팅 테이블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면 어떻게가 가능해지냐면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상황으로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이제 2-1에서 2-2로도 통신이 되고 2-2에서 2-1로도 통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라우팅 테이블에 자신이 가고 싶은 목적지에 사이다가 잘 적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오렌지색의 요 라우팅 정보가 삭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1에서 2-2로 그러니까 트래픽이 전송될 수는 있는데 2-2에서 2-1로 트래픽을 보내려고 할 때 이 라우팅 테이블에서 라우팅 정보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트래픽이 전송이 안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구성이 TCP 통신은 불가능한데 UDP 통신은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부적이게 라우팅 그 설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사용 목적이 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왜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가? 일단 첫 번째로는요,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VPC가 있고, 이건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 뭐,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랑 같이 연결할 때 그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도 같이 중앙에서 연결하고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리 같은 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VPC 피어링 같은 서비스와 이렇게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점점 규모가 커질수록 아키텍처가 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더 단순화해집니다. 그리고 확장성도 있어서 예를 들어 여기에 VPC가 하나 추가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트렌치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을 하나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VPC 피어링에 만약에 이런 VPC 피어링을 사용하고 있는 구성에 만약에 VPC가 하나 추가가 된다면 VPC 피어링을 이렇게도 연결해야 되고 이렇게도 연결해야 되고 이제 다 개별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해야 되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을 생각해 보면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멀티 리전이나 멀티 계정을 사용하는 아키텍처일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예를 들어 뭐 도쿄 리전 그러니까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도쿄 리전에도 시스템이 있고 뭐 서울 리전에도 시스템이 있고 뭐 아니면 뭐 미국 쪽 리전에도 시스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시스템들을 서로 네트워크가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우팅이랑 정책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TCP, 뭐 UDP 통신만, 프로토콜만 통신할 수 있는 설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뭐 VPC 같은 경우는 그런 보안 정책을 이제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AWS 다중계정 네트워크일 경우에는 왜 사용하는지, 어떨 경우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으로 왜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가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좀 네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맨 처음으로는 개발, 테스트, 본방 환경으로 나눠서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나눠서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계정을 나눠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보기 편하니까입니다. 왜냐하면 개발 환경 계정에서는 개발 환경에 대한 리소스만 보고 본방 환경에서는 본방 환경에 관련된 리소스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나눠서 만약에 계정을 사용한다고 치면 A 프로젝트랑 관련된 리소스만 따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 편안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혹시 잘못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개발 환경에서 혹시 하나의 그 계정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개발 환경의 리소스를 좀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이름이어서 본방 환경을 수정을 해버렸다거나 이런 실수가 계정을 나눠버리면 완전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계정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좀 비용 관리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A 프로젝트랑 B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어카운트에서 진행을 해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AWS 비용을 지불을 할 때 하나의 그 어카운트에서 합쳐진 비용으로 합산이 돼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계정 자체를 분리를 시켜버리면 그냥 A 프로젝트는 A 프로젝트에서 따로 관리하고 B 프로젝트에서는 B 프로젝트에서 따로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이런 프로젝트별로 나눠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비용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어서 다중 계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그 트랜짓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 계정 자체가 완전 나눠져 있어서 굳이 여러 개의 계정이 뭔가 네트워크를 연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경우에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요. 일단
이어서 나머지 그 다중 계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그 다중 계정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규모 조직에서 비즈니스 유닛별로 계정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 시스템이라던가 인사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어카운트가 나눠져 있고 이 어카운트에서는 인사 시스템, 여기서는 기관계 시스템, 여기선 점포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별로 완전 나눠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인사 시스템이랑 점포 시스템이 서로 통신할 필요가 있다거나 할 때 이런 경우에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계 시스템이랑 비기관계 시스템이랑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보안 요구 사항이랑도 관련이 조금 있는 게 기관계 시스템은 이제 이 만들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이 조직에서 조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시스템이잖아요. 뭔가 재고 관리 시스템이 들어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스템들보다는 조금 보안적으로 안전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이런 경우에 완전 다른 계정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은 따로 사용을 하지만 이제 네트워크가 통신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요구 사항에 의해서 그 계정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보안이 중요한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 포함해서 뭔가 그 회사에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나 뭐 준수해야 되는 규제 사항에 의해서 계정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대규모 서비스고 만약에 그 계정 간의 통신이 필요하다면 트랜짓 게이트를 활용해서 뭔가 이런 기관계 시스템이나 비기관계 시스템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네, 활용을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 주의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다중계정을 쓴다고 해도 결국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하나의 어카운트에서 하는 거랑 여러 개의 어카운트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른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 AWS에서 그 그러니까 여러 멀티 리전을 사용할 때 트랜짓 게이트웨이 사용 방법이랑 다중 계정을 사용할 때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어카운트에서 멀티 리전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그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리전별로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전별로 하나씩 만든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피어링 연결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멀티 계정, 그러니까 다중 계정을 사용할 때는 그 하나의 트랜짓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A 어카운트에 있는 하나의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그 리소스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 B 리전과 A 리전의 리소스를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라는 그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리소스를 공유하는 설정이 필요한 게 조금 다른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설명하는 거는 라우팅 테이블의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다중 계정이든 하나의 계정에서 진행을 하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라우팅 테이블 관리라는 게. 왜냐면은 그 굉장히 많은 VPC를 연결을 하게 되거든요.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다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 그림에서 이 VPC 5번에 대한 트래픽은 1번에서만 이 5번에 트래픽을 보낸다. 이런 설정을 하고 싶은데 이 라우팅 설정 한 번만 잘못 설정을 하면 갑자기 2번에서 통신이 와버린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라우팅 경로를 정말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요. 또 불필요한 경로가 연결되지 않도록 잘 설정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도 처음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완전 처음 구축을 할 때 그 라우팅 테이블 설계를 조금 이제 잘 못하고 들어가서 정말 고생을 했던 경우, 그,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트렌치 게이트웨이는 이거 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사용을 하거나 해서 그 다이렉트 커넥트랑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라우팅이 점점 추가가 돼서 이제 계속 변하고 이런 경우가 꽤 있어서 이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조금 정확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AWS의 다른 서비스의 조합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번 발표에서는 를 이제 세 개, 뭐라 해야 되지? 세 개의 아키텍처라기보다는 세 개의 서비스를 위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일 때, 그리고 공용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네트워크 매니저를 사용한 가시화 서비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일 때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AWS 다이렉트 커넥트랑 AWS의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인데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자면 사실 두 개 서비스는 사용 목적이 같습니다. 사용 목적이 온프레미스와 AWS 환경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두 개의 가장 큰 단점은요. 다이렉트 커넥트는 전용선이 있어서 그 전용 물리선을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하고요.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은 인터넷을 통해서 암호화된 연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커넥트는 그 전용 회선을 통해서 좀 높은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고요. 또 일관된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반대로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은 전용선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오히려 전용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설정이 간단하고요.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면 최대 20개까지 그 VPC를 연결할 수 있고요. 또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은 하나당 하나, 이것도 1대1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투 사이트 VPN 하나당 하나의 VPC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두 개의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그러니까 트렌치 게이트웨이와 이 두 개의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으로 이건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연결한 경우인데요. 이제 이런 환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프레미스에서 그 AWS 환경이랑 연결을 하고 있고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통해서 그리고 VPC 피어링으로 이 이렇게 그 VPC 간의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나요? 이런 환경을 트렌지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 아키텍처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VPN 이 세 개를요, 원래 세 개의 그 VPC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1대1 대응을 하기 때문에 세 개를 구축을 했어야 하는데요. 이게 한 개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 VPN 자체를 요 트랜짓 게이트웨이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중앙 집중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생성을 하고 동시에 VPC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VPC 피어링으로 굉장히 어지러웠던 아키텍처가 이렇게 단순화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 다이렉트 커넥트도 비슷한데요. 다이렉트 커넥트는 사실 20개까지 VPC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VPC랑 연결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해도 결국에 VPC와 VPC 간의 통신은 VPC 피어링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을 하고 네트워크 관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심플한 구성이더라도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처음부터 도입을 시켜서 구축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 구축을 해가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거나 하면 결국에 새로운 VPC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그 확장성이 좋은 건데 이것도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좀 나중에 확장성을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넣어서 구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는 기존 아키텍처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VPC 양이 늘어나면서,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옮겨서 그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를 트랜짓 게이트웨이랑 같이 사용할 경우에 라우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인데요.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도 결국에는 이 어타치먼트가 존재하거든요. VPC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신을 할 때 이제 온프레미스 사이다를 소스로 이렇게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먼저 트래픽을 보내고요.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에서 그 다이렉트 커넥트로 트래픽을 보내서 이 다이렉트 커넥트가 이제 온프레미스로 트래픽을 보내는 형식으로 라우팅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들어오는 것도 그 온프레미스에서 다이렉트 커넥트로 이제 통신을 보내면 다이렉트 커넥트에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그 트래픽을 전송을 시켜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적혀진 이 라우팅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VPC, 8번 VPC로 이렇게 통신이 되도록 라우팅 설정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간단해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 VPC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라우팅 여기 설정이 한 50개? 70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네,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를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서비스는요. 그 공용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하면 유용한 네트워크 파이어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네트워크 파이어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공용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임의로 만든 어떤 아키텍처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키텍처는요, 온프레미스 환경이 있고요. 이 온프레미스 환경은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 AWS 이 VPC들과 통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각 VPC들은 이제 인터넷과의 통신을 위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VPC 굉장히 많고 그 VPC당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VPC가 꼭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VPC 내에 약간 EC 사이트 같은 사이트들이 시스템들이 들어있으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이랑 통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요. 만약에 사내 시스템이거나 혹은 그 인터넷 게이트웨이랑 인터넷 통신이 굳이 많이 필요 없는 사이트 그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필요한 게 그 윈도우 업데이트를 할 때는 필요하다라거나 혹은 감시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필요하다인 경우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으니까 이걸 하나로 모아서 사용을 하자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공용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요 1 VPC 1-2나 2-1이나 2-2에 있는 VPC가 다 이런 식으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1-1에 있는 공용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이랑 통신을 하는 구성도 있는데요. 이걸 하면은 좀 좋은 건 뭐냐면 이제 다른 VPC들이 기본적으로 인터넷 통신이 안 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전함도 이제 더 안전하게 되고요. 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 통신도
집중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네트워크 관리를 하기가 이제 더 편해지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모든 VPC에 통신이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트래픽, 그러니까 좋지 않은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혹시 모든 VPC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통신이 되는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게 네트워크 파이어홀입니다. 이 네트워크 파이어홀은 VPC랑 인터넷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뭐 검사하고 제어를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VPC 전체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파이어홀은 VPC의 인터넷 게이트웨이 앞에 위치를 주로 시켜두고 또 VPC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검사를 해서 그 검사가 잘못이 됐으면 필터링을 하거나 액세스를 제어를 하거나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도에 추가를 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지금 인터넷 게이트웨이 혹은 낫 게이트웨이 앞에 위치가 되어 있죠. 이제 트래픽이 나갈 때 이런 식으로 거쳐서 나가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그 2-2에 서버 하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 빨간색 서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서버가 인터넷이랑 지금 인터넷에 트래픽을 보내고 싶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트래픽을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보냅니다. 지금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 보낼 때 지금 인터넷으로 통신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그 사이다는 그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0.0.0.0으로 뚫어준 상태고요. 그럼 트래픽이 그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 아타치먼트에 할당된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서 이 라우팅 테이블에 설정이 되어 있는 여기 1-1 VPC로 지금 트래픽을 전송을 시킵니다. 그럼 이 1-1 이렇게 전송된 트래픽은 이제 다음 네트워크 파이어홀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서브넷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이 네트워크 파이어홀 서브넷에서는 트래픽이 들어오면 네트워크 파이어홀로 트래픽을 보내서 이게 괜찮은 트래픽인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서브넷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낫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인터넷 통신을 보냅니다. 반대로도 또 이제 들어올 때 경우도 이제 완전 반대로 인터넷 게이트웨이에서 낫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파이어홀 엔드포인트가 있는 서브넷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나갈 때랑 똑같이 네트워크 파이어홀에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이렇게 통신을 다시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VPC 2-2 VPC로 보내가지고 다시 서버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그 트래픽을 전송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파이어홀을 같이 사용을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통하거나 들어오는 트래픽을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보내고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가시화 서비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AWS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를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이제 여러 AWS 리전을 사용을 하고, 동시에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때,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시각화해서 표시를 하고 중앙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트랜짓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 수많은 VPC를 연결을 하고 또 멀티 리전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나 이런 포톨로지 같은 거를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네트워크 파이어홀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메뉴 부분에 선택할 수 있는 메뉴 부분에 트랜짓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매니저라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 표시가 돼 있을 정도로 같이 사용을 하면 효율적인 서비스
네트워크인데요. 예를 들어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트랜짓 게이트웨이 이렇게 작성해둔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해두면요.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 트리 같은 걸로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지금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트랜짓 게이트웨이랑 연결되어 있는 VPC가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어떤 리전에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실제로 대규모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좀 AWS 그 페이지에서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막 세 개가 존재하고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건 온프레미스 서비스, 그러니까 연결해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좀 시각적으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 기능 같은 것도 추가로 있어서 그 클라우드 워치 같은 거를 같이 활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통계가 되어 있는 건 여기 또 이런 이벤트 같은 것도 있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클라우드 워치 알람 같은 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알람을 발송할 수 있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완전 대규모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되게 여러 군데, 여러 리전에서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런 네트워크 파이어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조금 이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이게 확인 같은 거를 할 때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같이 봤던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정의가 적혀 있는 문장 4개인데요. 이제 다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VPC와 온프레미스 환경을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전송 허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고 효율적인 트래픽 라우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VPC 환경이랑 온프레미스를 같이 연결을 해주는 이렇게 허브 서비스고요. 이렇게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중앙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라우팅 설정 같은 것도 이렇게 비교적으로 간단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VPC나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그리고 AWS 서비스의 연결을 이렇게 단순화하고 확장성을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아까 봤던 그 사진처럼 이렇게 복잡했던 아키텍처가 굉장히 단순화되고요. 또 VPC가 새로 추가됐을 때 이렇게 하나만 연결하면 될 정도로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대규모 시스템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특히 대규모 시스템을 멀티 리전이나 멀티 계정으로 사용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이상입니다.